자, 여러분 2021년에 제가 다뤘던 사건 중에 미국에서 당시 막 일어나고 있었던 엄청 큰 실종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가비는 어딨어? Where is 가비? 사건이었는데요. 실종 사건이 아니라 결국은 살인 사건이 되었지만, 왜냐면 부검 결과 목졸림으로 인한 사망으로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이 영상을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혹시 이거 라이브 하이라이트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였냐면, 간단하게만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주 젊은 커플이 있었어요. 미국인 커플이에요. 22살 가비하고 23살 브라이언이었는데, 둘이서 사귄 지 1년 만에 이제 약혼을 하고, 우리 결혼 전에 둘이 밴 타고 캠핑하면서 미국을 전국 일주를 하고 돌아오겠다. 제가 사진에 보이는 이 두 커플인데, 전국 일주를 하면서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막 유튜브에 사진도 올리고 하면서 약간 이런 밴에서 지내는 라이프 이런 걸 컨텐츠로 이런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즐거운 모습을 막 올리더니 어느 날부턴가 가비한테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고 둘이 갔는데, 남자친구인 브라이언만 집에 혼자 돌아온 거예요. 플로리다의 자기 부모님 집에. 그것도 가비 소유의 밴을 타고 혼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여자 가비의 부모님이랑 경찰이 가비는 어디 갔냐, 연락이 안 된다 하고 아무리 물어도 이 브라이언하고 브라이언 부모님이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미 변호사도 선임한 상태였어. 그래가지고 가비를 찾으려고 온 막 수색을 하고 했는데도 못 찾다가, 정말 기적처럼 같은 여행하는 유튜버가 차 밖에 설치된 고프로에 우연히 녹화가 되고 있었는데, 거기서 브라이언하고 가비가 타고 있던 밴이 찍힌 장소가 이제 제보가 되면서 경찰이 그 주변을 수색하고, 아니나 다를까 그 주변 근처에서 가비의 시신을 찾게 되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브라이언한테 체포영장이 떨어졌는데, 가보니까 이미 브라이언은 사라진 상태였어요. 브라이언 부모님이 얘 플로리다에 있는 늪지대로 캠핑 간다고 하고 돌아오질 않았다, 실종이라고, 우리 아들도 실종이라고. 그래가지고 FBI랑 경찰들이 그 늪지대를 막 수색을 하다가 브라이언의 치아를 포함한 시신 일부 수습을 해요. 우리 그때 당시에 좀 그랬잖아요. 이거 브라이언 시신 맞기는 맞아? 막 이러면서 뭔가 구리다고 했었어.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렸던 이야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업데이트 됐던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부검을 해보니까 어쨌든 사인은 총상으로 인한, 그래서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경찰이, 아니 총이 어디서 났죠? 브라이언이 소지한 총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브라이언의 부모님이, 사실 저희 집에 총이 있긴 있는데, 우리 소유, 부모님의 소유의 총이 있긴 있는데 그 총이 분실이 됐다, 아마 브라이언이 가지고 나간 것 같다 라고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아니 그러면 왜 그 얘기를 우리한테 얘기 안 했냐, 왜냐면 이 가정에서 총이 사라지는 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큰 일이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브라이언이 그렇게 자기 여자친구를 죽인 살인마라고 지금 사람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나가서 실종이 됐는데, 심지어 거기다가 무장까지 했다고 방송으로 나가면은 대중들이 놀랄까봐 그랬대. 참 부모님도 처음부터 정말 0부터 100까지 참 구린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에 FBI하고 이제 경찰 측에서 이 사건을 종결을 시켰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브라이언의 시신과 함께 노트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서 일체 자백을 했다.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자기가 죽였다고 썼대. 근데 그 외에 다른 디테일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가비 엄마 아빠는 그 노트를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브라이언 부모님 측이 거절했어요. 거부. 공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중은 볼 수가 없었어.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2.5일 전에 미국에서 갑자기 브라이언 부모님의 변호사가 우리 공개하겠다 해서 이제서야 갑자기 공개를 한 거예요. 노트를 읽어드릴게요. 인지하고 들으셨으면 하는 내용은 살인자 입장에서의 내용이지, 이게 사실인지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 가비야, 내가 지금 네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너 없이 살 수가 없어. 난 너와의 모든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난 우리의 모든 추억들을 기억할 거고 언제나 너를 사랑할 거야 라면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가비를 사랑했는지, 그 다음 장에서도 사진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정말 퍼펙트한 스페셜한 커플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내용이 장장 거의 노트 2장 반이에요. 네, 총 8장의 노트거든요. 자, 다음. 그 다음부터 이제 자백, 정말 예상치 못한 이야기, 생각도 못한 얘기가 갑자기 시작됩니다. 가비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사고, 예상치 못한 비극이었어요. 와이오밍 국립티톤 공원에서 저희는 더 어두워지기 전에
다시 서둘러 벤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강가를 건너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 가비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어두컴컴해진 강가라서 아무리 찾아도 가비가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가비야 가비야 하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가비를 찾다가 결국 물가에서 넘어진 가비를 제가 찾아서 꺼내주었어요. 꺼내줬는데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탓인지 가비가 간신히 숨만 쉬면서 브라이언 하고 제 이름을 얕게 부르고 있었고 강물이 찬 탓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대요. 저희는 이 와이오밍 국립공원에 오기 전에 유타에 있었기 때문에 유타의 무더운 더운 날씨에 익숙해져 있었던 탓에 이 와이오밍의 찬물은 저에게 얼어붙을 만큼 아주 차게 느껴지는 상태였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딜 다쳤어? 하고 물었지만 가비는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어딜 다쳤는지 모르겠대. 하지만 저는 분명히 가비 이마에 혹 같은 게 난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정확히는 그녀가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주차한 차 근처까지 가비를 이동시키려고 했지만 길도 잃었고 그녀를 제가 부축해주면서 이렇게 걷다가 제 무릎도 완전히 풀려버리고 말았어요. 가비는 더더욱 추위에 막 이렇게 강하게 막 떨고 있었고 고통스러운 듯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제발 이 고통을 자기로부터 멈추게 해달라고 저에게 애원을 하더군요. 림제채님, 참나 와이오밍에 있으면 얼마나 있었다고 익숙해졌대. 한국 여름을 4달 겪어도 더위에 익숙해지지 않는구만. 그러니까 지들 뭐 몇 달 있었어 유타에? 뭐 아니면 어디 엄청 찌는 아프리카에서 왔다가 와이오밍은 또 무슨 뭐 엄청 추운 지역이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뭐 알래스카 간 것도 아니고. 내 사적인 이 생각을 자꾸 이입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열받더라고. 자기도 다리에 힘을 풀려서 이제 벤까지 자기네 차까지 가는 거를 일단 포기하고 불이라도 지피자. 그래서 가비가 막 떨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비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지피고 그녀를 꼭 안아줬어요. 하지만 연약하고 작은 가비는 이미 너무 오랜 시간 추위에 시달린 상태였어요. 좀 더 일찍 불을 피울 걸. 당시 전 일단 빨리 가비를 차까지 옮겨야 된다는 생각이 뿐이었던 것 같아요. 가비의 이마의 혹은 점점 더 커졌고 점점 더 격하게 몸을 떨고 있었어요. 가비가 자꾸 근데 잠에 들려고 하기에 저는 그녀가 혹시 뭐 뇌진탕이나 정신을 잃을까봐 계속 가비야 눈 떠, 가비야 자면 안 돼 하면서 가비를 자꾸 깨웠대요. 그때마다 가비는 저에게 깨우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밖으로 더 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도 했지만 가비는 자기를 못 가게 했대요. 자기 혼자 있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불이 꺼져서 자기가 얼어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나 혼자 두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가게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위해 그녀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었어요. 가비가 어떻게 어딜 다친 건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비는 너무나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그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난 후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가비 없이 전 살 수가 없으니까요. 남은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고 싶어서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가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지. 가비의 양아버지나 오빠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저를 그냥 죽여달라고 간청을 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제 실수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가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떠난다는 거예요. 저는 감옥에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감옥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비가 없는 하루는 의미가 없기에 이렇게 떠납니다. 칼튼 리저브라고 자기가 생을 마감한 그 장소, 거기를 자기가 선택한 건 제가 죽은 후에 동물들이 자기 시신을 처리했으면 해서 직접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이걸로나마 자기가 이제 죽고 나면 야생동물들이 자기를 이렇게 막 해체를 할 테니까 이걸로나마 가비 부모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행복하기를 바란대. 그리고 혹시 누구라도 이 근처에서 제 소지품들을 발견한다면 꼭 폐기해주세요. 가비는 살아생전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으니까요. 여기까지예요. 네, 끝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믿어요? 아니 이거 너무 반전 아니에요? 나는 반전이야 이거. 이런 스토리는 난 상상도 못했어. 이거 무슨 영화 아니야? 여러분 근데 이거는 완전 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게 막말로 진짜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가비도 죽었고 가비를 죽인 브라이언도 죽었으니까 뭐 진실이 어디 있는지는 진짜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여기 여러분들도 저도 얘네 부모님들도 FBI도 경찰도 뭐 다 의견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안 사요. 안 믿어. 완전 나르시스트 같다 막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살인한 거는 가비를 살인한 건 본인이잖아. 근데 살인에다가 자기가 왜 그래야 했는지 명목까지 붙이면서 그렇지만 결국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고 아니 지가 무슨 셰익스피어 무슨 비극 소설 주인공처럼 포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느꼈어. 이래서 지난 영상을 꼭 보셔야 되는 그 영상 필수 시청이라고 얘기한 게
지난 영상 보면 심리 전문가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때 이제 바디캠 같은 거 분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전형적인 나르시스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 노트가 브라이언의 나르시즘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짜 끝판왕이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어쩔 수 없이 가비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서 며칠 동안 가비 폰 붙잡고 가비인 척 가비 엄마한테 문자 보냈나? 기억나세요? 가비인 척하고 나 요세미티 가는데 왜 요세미티에서는 핸드폰이 안 돼. 요세미티 가지도 않았어. 요세미티에서 그 가비가 실제로 발견된 그 곳까지 얼마나 걸리는 거리인 줄 알아요? 근처도 아니고 그 차로 13시간, 무려 거의 13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여러분 요세미티 내셔널파크 얼마나 커요? 국립공원을 하나 수색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야. 근데 정말 다행히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유튜버가 영상 꺼야 되는데 실수로 녹화되어 있던 그 영상으로 벤의 위치가 요세미티라고 했는데 그랜드 티탄에서 유튜버들이 봤다더라. 그래서 경찰들이 요세미티에 안 가고 그랜드 티탄부터 수색을 하기 시작을 했죠. 아마 근데 브라이언은 얘 수사에 혼선을 줘서 엄마한테 그렇게 나 요세미티에 있다는 것처럼 얘기해서 여기를 수색하려고 만든 게 아니었을까? 근데 만약에 걔 바람대로 경찰들 요세미티 먼저 수색하기 시작하고 난항을 겪었으면, 여기서 시간 낭비했으면 여러분 그 여름에 국립공원에서 막 동물들도 있고 그런데 아마 가비 시신 영원히 못 찾았을지도 몰라요. 유튜버의 제보가 아니었으면. 과연 그랬으면 그때도 과연 브라이언이 자백 노트 쓰고 자기 목숨을 끊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자백 노트에서도 얘기가 다 결국에 죽음도 가비 탓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지가 혼자서 넘어졌고 가비 혼자서 밴으로 가다가 자기 혼자 넘어져서 지 혼자 부상을 당했고 놔두고 떠나지 말라 그러고 제발 내 고통 멈춰줘 달라고 하고 가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다. 마치 가비가 자기한테 모든 짐을 지게 한 것처럼. 그래서 쭉 들어보면 묘하게 만약에 얘의 말을 믿고자 하고 듣잖아요? 묘하게 가비보다 얘가 더 불쌍하다니까? 다 내가 아이 그 노트 보면은 다 아이 내가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멀시한 죽음을 준 거라고 몇 번 얘기하거든요 노트에서. 아니 너 뭐 돼?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 가는 길에 가비 체크카드에서 120만 원 꺼냈었죠. 그럼 왜 꺼냈어? 그렇게 미안하면? 가비 돈은 왜 쓰냐? 그렇게 가비 부모님이 애걸복걸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가비 부모님들이 제발 네가 마지막으로 가비를 본 곳만이라도 알려달라. 전화 다 안 받았죠. 우리 할 얘기 없다고. 집에 오자마자 변호사 선임해놨죠. 가비 벤 타고 갔다가 가비 벤으로 돌아왔잖아요. 주차장 차고지에 넣어놓고 문 꽁 닫아놓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앞뒤로 다 안이랑 바퀴랑 다 세차해놨어. 왜 그랬을까? 아니 그리고요, 지만 미국인이야? 뭐 와이오밍 국립공원은 뭐 지만 가봤어? 이거를 본 수많은 미국인 네티즌들, 막 와이오밍 사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한 말이 뭐냐면, 아니 8월에 와이오밍이 도대체 얼어 죽을 날씨냐고. 8월 말이었어요. 8월 27일인가 그랬어. 가비가 실종된 날이. 가비가 다쳐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 근데 브라이언 본인도 그렇게 춥게 느껴졌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와이오밍 산 사람들이랑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아니 그 정도로 추울 온도가 아닌데. 통계적으로도요 여러분, 그 티탄 국립공원의 8월 온도의 수준이 최고 26도, 그리고 최저 가봤자 4도에서 5도 사이래요. 그리고 브라이언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벤에 도착하려고 서둘러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했잖아요. 해 진 지 얼마 안 됐잖아. 그 시간대 물은 보통 15도에서 21도다. 해로 데워졌던 물인데 얼어서 죽을 만큼 느껴질 만큼의 온도냐 이거죠. 본인이 얘기했잖아. 가비도 모르고 자기도 모른대. 어딜 다쳤는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부상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면 병원을 데려가야지. 왜 자기가 죽여요? 어딜 다친 줄 알고. 아니 지금 당장 엄청난 고통을 시달리고는 있지만 그게 뭐 간단한 치료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 미국은 911 전화하면 혼나나요? 왜 그 정도인데 전화도 안 했대? 제 말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핸드폰이 안 터지나라고 생각했어. 가비가 발견된 곳이 여긴데요. 그래서 제가 검색도 해봤어. 여기 인터넷 안 터지나요? 인터넷도 뭐 빵빵하게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막대기 5개 터지는 곳은 아니지만 3개는 있는 곳이야. 캠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후기 같은 것도 내가 쫙 다 봤거든. AT&T, 버라이존 뭐 빵빵하게 터지진 않아도 다 터진다고. 그렇게 여행하면서 유튜브도 올리고 사진 인스타그램도 가는 곳마다 그렇게 업데이트했던, 그거 컨텐츠로 올리던 친구들이었는데 하필 또 그때 가비도 본인도 핸드폰이 없었나? 어쩌다 보니 핸드폰도 없었나 봐. 참 편하지? 물 건너다가 넘어지면 엉덩이가 먼저 닿았을 텐데
오! 리 도나님 말씀도 맞다. 심리 전문가들이 거의 노트에 거의 2장 반가량을 자기들이 얼마나 퍼펙트한 커플인지 강조하는 이 부분도 아마 살해 전에 실제로 가비가 브라이언한테 반감을 드러내기를 시작을 했을 거고, 그런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좋은 기억들만 묘사하면서 다른 읽는 사람도 마치 이들은 완벽한 커플이었다라고 생각하기를 믿기 원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가비가 자신을 막 이렇게 밀어낸 사실은 없었던 일인 것 마냥, 좋았던 사실만 있었던 것 마냥 스스로도 생각하려고 그런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노트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우리 가족들도 가비를 사랑했다. 가비는 우리 엄마에게 세 딸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이것도 난 너무 열받았어. 지 딸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냐? 얘네 부모님도 진짜 악질 아니에요, 여러분? 대체 왜 이제 와서 공개한 건지, 지금까지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되게 구린 사건이었잖아요. 이게 시신이 브라이언인지도 모르겠다는 사람들 되게 많았고, 여러분 한국인이신 분들도 제 영상 보고 브라이언이 맞아 하면서 되게 의심 많이 했는데,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단 말이야. DNA 대조해서 일치한다고 했는데 티셔 다 뽑고 멕시코로 튄 거 아니야?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게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이걸 잠식시키려고, 이게 브라이언이 자백한 내용이고 이렇게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이걸 공개한 것 때문에 지금 또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화가 났죠. 더 구리죠. 자백 아닌 자백 노트로 가비를 2번 죽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What do you think, babe? 남편도 같이 봤거든요. Would you strangle me to death? Would I? No. I think I'd try to find someone to help you. And how many hours was it? Like how many days did they say they were sitting there? I don't know. A couple hours, I guess. Couple hours. Yeah. Okay. Not even a day. The Titanic movie is probably longer. 만약에 저라면, if I was me, you are injured, Yes. and visibly you are dying. Like you cracked your skull. I can see Skull, blood. I can see my brain. Yeah, your like brain is coming out, your belly cut, Belly's your intestines cut. coming out, so you're obviously dying. 막 내장까지 막 나오고 난리가 났어. 막 지금 그런 상황이야. 누가 봐도. I know how much you like intestine. I hate that you bring that up. Your intestine is out. I'm looking at your intestine. It looks delicious. That's a severe condition, right?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maybe 그러면? 근데 그것도 아니고 가비의 상태는 뭐가 뭐 꺾이는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뭐가 어디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게 홍난 것뿐이 없었다며. 근데 어떻게 그런 멀쩡한 사람을, 단지 그 사람이 나 지금 아프다고, 그리고 사람을 목 졸린다는 게, 여러분 뭐 이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내 눈앞에 이 사람이 보이잖아. 이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At least 24 hours, babe. At least 24 만약에 남편이라면 최소 하루는 그래도 보겠대. 사나 안 사나. If you're not bleeding, I don't know. Maybe A week? 28 hours. Even like if I would ask you, don't leave me, Right, I'd still go. right? Yeah, I would, 그리고 그 정도로 I think I 심각한 would 상황이면. do what was best for the situation. Right. 진짜 이건 what kind of bullshit is this? Just don't make no sense.